여러분, 만약 우리가 알고 있던 조선의 역사가 전부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명나라를 하늘처럼 떠받들며 사대에 예를 다했던 나라, 조선. 그런데 만약 그 조선이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하늘을 속이고 다른 세력과 은밀히 손을 잡으려 했다면 말이죠. 과연 그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발각되었다면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굳건히 지켜냈던 건국 이념, 바로 4대 외교의 굳건함, 뒤편에 숨겨진 아슬아슬한 외교 줄타기의 실체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약소국이 살아남기 위해 감수해야 했던 위험천만한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짊어졌던 지도층의 고뇌를 함께 따라가 보는 거죠. 역사의 공식 기록에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숨 막히는 긴장감과 절박함으로 가득했던 그 순간들을 말입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명나라와의 4대 외교를 국가 존립의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건국 초기, 명나라는 강력한 패권국으로서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중심이었죠. 조선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명나라에 대한 외교적 복종을 통해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처럼 섬기며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이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견고해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땅에 단단히 박혀 있듯이 말이죠. 조선은 이 4대 관계 속에서 문화적 교류를 활발히 하고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으며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함 뒤편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죠. 겉으로는 평화로웠던 조명 관계는 사실 명나라의 일방적인 압박과 간섭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명나라 사신들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위압적인 행렬로 조선의 궁궐문을 들어설 때마다 조선의 왕과 대신들은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그들이 들고 온 칙서 한 장에는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무시무시한 요구들이 담겨 있곤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 명나라는 온갖 명목으로 조선의 무리한 곡물들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황실의 행사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금과 은, 진귀한 보물들, 심지어는 조선의 처녀들까지 바치라고 강요하기도 했죠. 이러한 요구들은 조선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국가 재정을 바닥내는 주범이었습니다. 또한 왕위 계승과 같은 조선 왕실의 중요한 결정에까지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명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는 왕 하나 마음대로 세울 수도 없었던 시절이었으니 그 압박감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이 가시죠. 조선 국왕과 대신들은 명나라의 칙서를 받아들고 밤새도록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함께 다가올 재앙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나라의 거대한 위용은 마치 조선을 압박하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국경 너머에서 드리워져 있었. 지도를 펼쳐보면 조선은 명나라라는 거인 앞에 놓인 작은 돌멩이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대로 명나라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가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 뻔했지만 그렇다고 감히 거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명나라의 압박은 단순한 외교적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생존 자체가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겉으로는 4대의 미명 아래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의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과연 조선은 이 거대한 압력 속에서 어떻게 국가의 존립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정면으로 맞설 수 없었던 조선의 지도층은 어떤 은밀한 선택을 감행해야 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바로 그 위험천만한 줄타기의 서막을 열게 될 것입니다. 명나라의 거대한 압박 앞에서 조선의 지도층은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무작정 요구를 들어주다간 나라의 기둥이 흔들릴 것이 뻔했고, 그렇다고 감히 거역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으니까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만 했던 조선. 과연 이들은 어떤 위험천만한 은밀한 선택을 감행했을까요? 바로 그 절박한 순간들이 밀실에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밤이 깊어지면 궁궐의 가장 은밀한 처소에서 촛불마저 흔들림을 주저하는 듯한 정막 속에서 소수의 대신들이 모여들었죠. 이들은 단순히 국가의 명운을 논하는 것을 넘어 감히 입 밖에 내기조차 두려운 금기된 대안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명나라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곧 파국을 의미했으니 조선은 마치 고요한 물밑에서 방향을 바꾸려는 배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격렬한 움직임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왕과 몇몇 핵심 대신들은 고심 끝에 명나라의 감시망을 피해 은밀히 다른 세력과 손을 잡는다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맹수의 아가리 속에서 몰래 딴 길을 찾으려는 작은 동물의 몸부림과 같았죠. 그 대상은 명나라 내부의 불안정한 세력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북방에서 새롭게 떠오르던 또 다른 거대한 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 자체가 조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도박이었다는 사실이죠. 비밀 협상을 위해 꾸려진 사절단은 극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했고,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겼을 겁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그들은 궁궐을 벗어나 말이나 배를 이용해 인적이 드문 길을 택했습니다. 혹여나 명나라 첩자들의 눈에 띌까, 혹은 다른 나라의 첩보망에 포착될까,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죠.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조국의 운명이 실려 있었고, 주변을 경계하는 시선에는 발각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때로는 허름한 주막 깊숙한 방에서, 때로는 외딴 암자의 고요 속에서 그들은 밀봉된 서신을 주고받으며 비밀스러운 접선을 이어갔습니다.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상대방 세력은 조선의 의도를 의심했고,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물론 서로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이 팽배했으니 단 한 문장, 단 한 단어를 주고받는 데에도 엄청난 심리전이 오갔을 겁니다.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조마조마한 나날의 연속이었죠. 이들의 임무는 단순한 외교를 넘어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만약 이 비밀이 새어나가 명나라의 귀에라도 들어간다면 조선은 단순히 책임을 넘어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왕의 목숨은 물론 백성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이 사실을 알기에 비밀 사절단은 매 순간 극도의 긴장감과 절박함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협상은 계속되어야만 했습니다. 조선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조정 내부의 의견 충돌 또한 극에 달했습니다. 어떤 대신들은 이것은 하늘을 속이는 폐륜이며 결국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지금 이대로는 나라가 버틸 수 없다, 독이든 성배일지언정 마셔야 할 때가 있다며 비밀 협상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왕은 밤잠을 설쳐가며 고뇌에 빠졌습니다. 신하들의 상소는 매일같이 빗발쳤고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이 위험천만한 줄타기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명나라의 날카로운 감시망에 포착되어 조선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될까요? 그들의 밀실 협상은 이제 발각 직전의 폭풍 전야로 치닫고 있었으니 한나라의 운명이 걸린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밀실 협상이 발각 직전의 폭풍 전야로 치닫던 그 순간, 조선의 운명은 실 한 가닥에 매달린 듯 위태로웠습니다. 명나라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피해야만 했던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조선 조정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었죠.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 보고를 기다리던 왕과 대신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을 겁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기적처럼 명나라의 감시망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살얼음판 위에서 조선의 비밀 협상단은 온갖 기지를 발휘하고 때로는 운명의 여신이 미소 지어준 덕분에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죠. 어쩌면 명나라 내부의 복잡한 정치 상황이나 혹은 예상치 못한 우연이 그들을 도왔을지도 모릅니다. 보고를 받은 왕의 얼굴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깊은 회한이 교차했을 겁니다. 이 위험천만한 도박이 과연 옳았던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은밀한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피를 말리는 과정 끝에 조선은 명나라의 압박을 완화하고 국가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물론 이 협상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명나라에게는 결코 알려져서는 안 될 위험한 진실이었죠. 조선은 겉으로는 여전히 명나라를 하늘처럼 섬기는 4대 외교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공식적인 외교 석상에서는 그 어떤 의심도 사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예의를 갖추고 정기적인 공물과 사신 파견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명나라의 감시를 따돌리기 위한 치밀한 계산과 고도의 심리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협상 결과를 공식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관리하는 일은 또 다른 전쟁과도 같았죠. 어떤 기록들은 교묘하게 위장되거나 아예 파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후대에 이르러 일부 사관들이나 학자들에 의해 이 비밀의 조각들이 맞춰지기도 했지만 그 전말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나라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외교적 기밀이었으니 그만큼 철저하게 감춰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줄타기 끝에 얻어낸 비밀 협상의 결과는 조선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넘기고 국가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약소국으로서의 비애를 담아 지도층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았고, 또 다른 이들은 대의를 저버린 기만적인 행위였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슬아슬한 선택이 없었다면 조선의 미래는 어쩌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역사 기록 이면에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치열하고 은밀한 투쟁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때로는 정의나 대의보다 생존이 우선하는 냉혹한 현실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한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지도층의 고뇌와 희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웠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국제관계에서 강대국 사이에 놓인 약소국들은 비슷한 외교적 딜레마와 생존 전략의 중요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비밀 외교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고뇌하고 선택해야 했던 모든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 아닐까요? 역사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 또 다른 이야기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